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다시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싸가지 없는 유시민의 개념 없는 조국 일병 구하기 화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이런 가벼운 입은 인지 부조화와 진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조국을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법을 위반한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조국 관련 언론 보도들이 모두 허위이고 기자들이 질투해서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9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심각한 위법 행위나 직접 책임질 도덕적 문제가 드러난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여 슬퍼 마라. 그대보다 더 심했던 나도 있다. 라면서 조국을 위로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 언론 보도들이 가짜 뉴스라고 한마디로 단정한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날 TBS FM 서울시에서 하는 방송이죠. 이 TBS FM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가지고 발언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은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법을 위반한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된 문제 중에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한 개라도 드러난다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 말들을 쭉 정리해 놓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국 관련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질 스릴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보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한 개도 없다 그랬어요.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내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이다. 이는 저질 스릴러다 그랬습니다. 참 생각 한번 참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는 조국 관련 언론 보도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집단 창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국이 안 죽으면 이상해지는 거다. 언론사가 보기에 조국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탄로난 것이다.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대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도 또 말을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언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이 기자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조국만큼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소위 명문대 출신 기자들이 분기탱천에서 쓴 글이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드리죠. 네 번째는 조국 사퇴 관련한 촛불 집회가 있었죠. 이걸 폄훼하고 조롱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권이 권력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틀어막고 있지도 않고 여론은 압도적으로 조국에 부정적이고 대통령이 비판적인데 이 마당에 대학생들이 집회까지 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집회가 사실상 물반 고기반이다 그러면서 집회 서울대생들이 더 많은지 집회를 구경하러 온 한국당 사람들이 더 많은지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를 삼고 있죠. 다섯 번째는 조국은 영웅이다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잘 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너 잘 걸렸어. 남이 당하는 불행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쪼아볼까요? 그 유시민의 개념 없는 조국 일병 구하기 하나씩 좀 파헤쳐보죠. 조목조목 이 유시민의 발언이 좀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 확증 편향의 연속이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법을 위반한 것도 없다. 하여간 좌파 진영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면 무조건 다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영 논리고요.
이런 생각이 발전해 가지고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유시민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 중에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눈이 삐었나요? 아니면 눈에 뭐가 잘못 끼어서 보일 게 진짜 안 보이는 건가요? 그랬는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법원도 그 영장을 허락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법원까지 다 눈본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정말 이 대목에서 지금 정권이 아직도 박근혜 정권이 진짜 헷갈리게 만듭니다. 지금 조국 사태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자신들 편이라고 말하는 한겨레나 경향신문까지도 조국의 비리를 들춰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편이면 무조건 뭐든지 다 좋다 그러는 그 진영 논리에 너무나도 깊이 함몰돼 가지고 세상을 색안경으로만 보는 이렇게 지독한 사실을 가진 자가 바로 유시민입니다. 그야말로 개념이 1도 없는 정치인이죠. 유시민이 그랬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한 개라도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이미 조국이 사과를 했잖아요. 딸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미 지금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말대로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조국이 어떤 내용으로 해명하든 유시민은 모든 것이 다 해명됐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연히 장관을 임명돼야 된다고 말할 거죠. 그러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잘못했던 걸 시인했으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조국 관련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질 스릴러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을 한마디로 농락한 겁니다. 저질 스릴러라고요. 조국 후보자가 우리 편이니까 손대서는 안 될 짓을 검찰이 한 것이고 특별히 웅동학원을 비롯해 가지고 가족들까지 조사한 것이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요.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한 개도 없다고요. 지금 온 가족이 사기단에 개입된 가족 사기단란 말이 왜 나온지 유시민은 전혀 모릅니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조국 관련 언론 보도가 모두 허위라고요. 유시민은 그동안 언론 지면을 장식해왔던 조국 관련 뉴스들이 다 집단 창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소설나 기사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로도 쓰고 그러니까 기사들이 다 팩트가 아니란 이야기죠. 여기에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조국만큼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소위 명문대 출신 기자들이 분기탱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자들을 까뭉갰습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했고요. 조롱한 겁니다. 뻔히 보이는 사실마저도 저렇게 왜곡하고 무시하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번째, 조국 사퇴 관련 촛불 집회가 물반 고기반이라고요? 유시민은요,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한국당이 주도한 것이라는 냄새를 확 풍겼습니다. 이건요, 왜곡이고 폄훼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23일, 28일 두 번 했죠. 교내에서 이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 열었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했던 28일 집회는 신분 확인을 거쳐가지고요.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사실 왜곡입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서울대생들의 마스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마스크 쓴지 아세요? 2015년 새누리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을 당시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요즘 말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정부가 국민을 테러, 불온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논리라면 유시민은 지금 순수한 서울대 학생들을 테러, 불온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또한 내로남불이죠.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 부산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를 갖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도 벌써 꼰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꼰대 중에 꼰대죠. 수구 꼰대죠. 그들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아십니까? 유시민은 진짜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무분별한 신상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조국 지지자들이 이 집회를 주최하는 주요 인물들을 포함해 가지고요. 사진이 찍힌 참석자들의 SNS를 찾아가 가지고 부모 욕을 한다든지 모욕질을 하고 행패를 부렸거든요. 그리고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학생들의 촛불은 여당이어서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내로남불식 행보에 화가 나가지고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애써 보지 않고 이상한 논리로 촛불 대학생들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유시민에 대해서요. SNS 보니까 유시민이 무섭다라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유시민 이 말 들어봤습니까? 당신 무섭답니다. 5번째, 조국이 영웅이라고요? 조국이 잘생기고 잘나서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그렇게 비난받고 코너에 몰린 것을 즐기고 있다고요? 남이 당하는 불행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요? 수많은 국민들을 가학성 성격 장애자로 오도하는 이 대목에서 참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렇게 오만방자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유시민의 생각은 진영 논리와 인지 부조화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저런 유시민의 발언들이 진짜 속마음일까 아니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할 것인가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저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확신에 가까운 발언 아니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엄연한 현실을 저렇게 뻔뻔스럽다 할 정도로 왜곡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진영 논리입니다. 우리 편이면 뭐든지 좋고 또 좋아야 한다는 집단 사고가 원인일 겁니다. 진영 논리가 발전하면 조선시대 송시열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 편이면 역적이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역적이라도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유시민은 그런 진영 논리에 철저하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소위 문파들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정의였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로운 분노였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조국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행동들을 전면 부정하고 싶지 않은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집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문프, 그러니까 대통령, 문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문프를 흔들기 위한 언론들의 장난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부터 다 가짜뉴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짜뉴스를 쓰는데, 소설을 쓰는데 대한민국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신문들이 어떻게 그렇게 통일되게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막 동일한 시간에 같이 퍼낼까요? 희한하죠. 이해찬 대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온 모든 언론 보도들은 가짜뉴스고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은 검찰로부터의 정보 유출이라고 그랬습니다. 팩트를 결코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애써 외면해 버리려고 그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분명 자신들의 편이라고 여겼는데 검찰에서 나온 정보조차 조국 흔들기라면 이제 내부 편가를 하면서 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뭐요? 윤석열이 배신했다 하는 거죠. 이러다가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조국 힘내세요이고요. 문프가 하면 무조건 오케이다. 이런 공지형 코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정의감이 충만하다고 느끼는 부류가 바로 문파들입니다. 그 자칭 정의감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고 무너져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와 진영 논리가 가져오는 도덕적 타락과 위선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와 진영 논리에 싸가지까지 없다 그러면 그 병적 현상은 어느 누구도 못 말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유시민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유시민을 싸가지 없다 그랬는데요. 이 싸가지 없는 유시민의 정말 가벼운 입,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김영춘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을 가리켜서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을 보면서 많은 이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시민에 대해 싸가지 없다는 말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김영춘 전 의원이, 전 장관이 한 말입니다. 유시민은 그 말 그대로요. 정말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했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렇게 왜곡되고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싸가지 없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 게시판에서요.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누가 1위인지 아시죠? 조국 후보자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누군지 아세요? 그 싸가지 없는 유시민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2위 유시민이 1등한 조국에게 완벽한 인물이라고 지칭하는 코미디가 2019년 더운 여름날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네티즌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인데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똥개가 달 보고 짖는 개소리라 그랬습니다. 개들한테는 참 미안한 말 같지만 그 지적이 유시민에게는 딱 어울립니다. 싸가지 없는 유시민의 개념 없는 조국 일병 구하기.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이 인지 부조화와 진영 논리에 완전히 빠져 있는 유시민의 가벼운 입.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법률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